안녕하세요. 대신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신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컨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암호화폐와 대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대시의 컨퍼런스 소식과 통합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또 암호화폐에도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서브스크라이브 혹은 구독 버튼 눌러서 꼭 구독해 주시고요. 또 SNS를 팔로우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을 통해서 저희 채널에 언제든지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뉴스는 미국 루지팀이 암호화폐를 통해 모금을 진행하여 부족한 자금을 메우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루지라는 스포츠에 관해 알게 되셨을 텐데요. 해당 팀의 웹사이트에서는 미국 루지팀과 비트코인이 서로 닮은 점이 많다며 부족한 루지팀의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올림픽과 관계없이 꾸준히 비트코인 기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비트코인은 2022년과 2026년 올림픽 게임까지 계속 보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비트코인 기부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기부 금액을 달성하면 선수들의 경기복과 상품에 비트코인 로고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만들어진 선수용품은 규정상 올림픽에서는 사용할 수 없겠지만 다른 다양한 경기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암호화폐는 운동선수들의 기부금 모금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기부 방식에서는 사람들이 선수에게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협회나 단체를 거치게 되어 그 투명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실제로 선수들이 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암호화폐 스폰서십을 통한다면 중간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팬들이 직접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후원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시의 경우에도 에어로 스포츠부터 MMA 선수이자 벨라토르 웰터급 챔피언인 로리 맥도날드 선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폰서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포츠 분야의 경우에 또 다른 MMA 선수인 데이비드 도스 산토스 선수와 아프리카 축구팀인 대시 레오파드 팀을 후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속한 스포츠 시장의 규모에 따라 스폰서십의 규모가 제한되지만 오늘날의 경우에는 그 시장 규모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가 도래한 요즘 암호화폐를 통해 선수와 팬 간의 거리가 더욱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대시의 경우 DAO에 선수가 직접 스폰서십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이고 이러한 스폰서십은 마스터노드에 의해 투표 형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공정하게 스폰서십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태평양에 위치한 마샬 제도가 소버린이라고 불리는 자체적 암호화폐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뉴스입니다. 마샬 제도의 대통령인 힐다 하이네는 이러한 암호화폐의 국가 발행이 국가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단계라며 발행하는 지폐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 역시 국가의 결정권 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게 됐는데요. 소버린은 마샬 제도 24개 지방자치체의 개수를 본따서 2,400만 개의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고 ICO의 형식을 통해 프리세일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금된 금액은 마샬 제도의 신용기금에 전달되고 기후변화, 그린에너지, 미국 핵실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보험, 또 교육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특히 소버린의 경우에는 다른 코인과는 달리 허가 비익명 프로토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은행 환경의 프레임워크와 호환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소버린이 처음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도 페트로라는 코인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코인의 경우 원유 가격을 통해 코인 가격이 지원되고 있는 형식입니다. 두 코인을 잠시 비교해보면 우선 소버린은 국가의 입법기관에 의해 합법적인 통화가 되고 다른 통화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또한 유엔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의 접근 역시 쉬워질 전망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페트로의 경우에는 입법기관에 의해 합법적 통화를 선정되지 않았고 또 코인의 가격이 원유 가격과 연동되어 있어 정부에 의해 가격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첫날에만 이 페트로가 7억 3천만 달러 어치가 판매되었다고 하지만 상당수가 정부에 의한 구매인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도 한데요. 소버린의 경우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비익명 프로토콜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합법 통화를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 되겠죠. 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하는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암호화폐가 결국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대시가 베네수엘라에서 크게 선전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대시 홍보팀이 크게 활약해서 다양한 컨퍼런스와 이벤트를 진행해왔고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대시에 크게 호응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 열린 컨퍼런스는 벌써 베네수엘라에서만 5번째로 열린 카라카스 회의였다고 합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있어 높아진 대시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의 경우 연간 2,500배라는 무시한 인플레이션 숫자와 법정 통화인 볼리바르의 지속적인 평가 절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달러 등 타국 화폐를 소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율의 변동과 환전소의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에서의 암호화폐 채택 속도는 매우 빠른데요. 이는 정부의 옳지 못한 결정을 선회하기 위해 사람들이 몹시 빠른 속도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시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모로코 등 다양한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시의 경우에는 빠른 거래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사용처의 확보가 뒷받침되고 있으며 특히 은행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뱅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런 장점을 통해 대시는 베네수엘라와 같이 인플레이션과 통화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통화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대시가 포큐파인 프리덤 페스티벌에 플래티넘 스폰서십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또 대시가 후원하는 독립 언론인인 벤 스완이 기조 연설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포크페스트라고도 불리는 이 포큐파인 프리덤 페스티벌은 뉴햄프셔의 프리스테이트 프로젝트가 주최하는 최고 이벤트입니다. 이 프리스테이트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자유론자 커뮤니티인데요. 포크페스트는 오랫동안 암호화폐 활동가의 온상이었으며 이 페스티벌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은 수년째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오랫동안 지불수단으로 인정받아왔던 것은 비트코인이겠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뉴햄프셔의 암호화폐의 물결이 대시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프리스테이트 프로젝트의 두 번째 연례 행사인 리버티 포럼이 티켓 판매를 위한 지불 옵션에서 7년간 받아왔던 비트코인을 삭제하고 대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최된 리버티 포럼에서는 80명의 새로운 사용자들이 새로운 대시 지갑을 설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자리한 뉴햄프셔는 꾸준히 대시를 선호해왔으며 많은 수의 지역 마켓과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버리고 대시를 결제 수단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대시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블록체인 정상회담에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3월 1일 개최된 해당 회의는 1000여 명의 블록체인 활동가들이 참여했으며 30여 명의 기조 연설자들이 암호화폐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꾸려나갔다고 하네요. 이 이벤트에서 대시를 대표한 것은 대시 재무 시스템이 자금을 지원한 벨라루시아 팀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팀에 다가와 대시의 기능과 특징에 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는 모습에서 해당 팀은 대시의 높아진 위상과 인기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대시팀 역시 사토시 나카모토의 성서 대시는 이를 따르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청중들은 대시 예산 제한서 시스템, 비트코인 포커를 비롯해서 많은 독특한 대시만의 특징과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 다양한 질문을 던져 대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대시에 관한 다양한 뉴스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Dashi!